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복귀 사실 복귀 영상에 의미가 없어요. 맨날 제대로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네. 10,000원이 마이너스 났지만 사실 더 크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거의 또 반타작 이상으로 마이너스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끝난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10,000원으로 지킨 건데 보도록 할게요. 마녀 공장을 했었습니다. 예. 말도 안 되겠죠? 예. 제가 장중 매매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런 경험들밖에 없어가지고 장중 매매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요 근래 최근에 지금 누가 댓글을 다셨는데 장중 매매가 좀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공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뭐죠? 본능? 진짜 저는 요즘에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많이 느낍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하면 그 다음은 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오르던지 제가 산 가격보다 내리던지 승률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 50대 50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50대 50을 계속 거래를 하면은 그러니까 장중 매매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종가 베팅이 됐던 뭐가 됐던 결론은 단 하나라는 거죠. 오르거나 내가 샀을 때보다 또는 내리거나. 그러면은 50대 50인데 이 거래를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그냥 0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6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거래에서 6이 나오거나 6이 아닌 숫자가 나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이야. 근데 계속 주사위를 굴리면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이것도 어떤 구간에서 사든지 50대 50이에요. 계속 거래를 하면은 계좌는 우상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0, 0으로 수렴한다. 그죠?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리스크 관리 또는 자금 관리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비중 관리라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리. 근데 그런 비중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잃을 땐 작게 잃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 1%의 손절을 한다 쳤으면 여기서 샀어요. 나의 손절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럼 벌 때는 3배는 정도로 돼야 돼요. 3배 정도. 3%를 벌어야 돼. 이걸 샀을 때 50대 50인데 밑으로 빠졌을 때 마이너스 1%에서 손절을 쳐야 되고 수익은 무조건 3%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계속 되면은 계좌가 우상이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바로 손익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사던 어디서 사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는 순간 결론은 내가 산 가격보다 위로든지 아래든지. 근데 계좌가 우상향이 되려면은 손익비가 나와야 돼. 50대 50인데 밑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 볼 때는 3배 정도 벌어줘야 돼. 3%를 벌어야 돼. 그러려면 얘가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0.5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계속 들고 있어. 그리고 플러스 3이 아니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2.5%까지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래서 매도했어. 아쉽죠. 그래 이 이후에 내동이 오는 거예요. 공식이죠, 공식. 그리고 다음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2.5%만 돼도 한 50% 매도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계좌가 우상향이 안 돼요. 손익비가 안 나와서. 2.5도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마이너스 1에서 손절을 쳐야 돼. 자, 제가 볼게요. 평단가가 대충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2.5%가 나왔죠. 제가 마이너스 2.5%까지 허용 만약에 한다면 저는 7%를 벌어야 돼요. 7%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다. 얘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계좌가 우상향이 안 된다. 3배가 필요한 이유는 수수료도 있고 이 마이너스 2.5%를 다음번 거래가 됐던 그 다음번 거래가 됐던 그 다음번 거래가 됐을 때 얘를 상쇄시켜 줘야 돼. 상쇄시켜 주려면은 더 벌어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2.5인데 다음에 벌 때는 예수금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2.5%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금 자체가 작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2.5배, 3배 정도가 돼요. 대충. 3배 정도가. 계산하기 편하게 3배인 거예요, 3배. 내가 3%에서 수익을 챙기신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손절을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손익비가 나와서 계좌가 나중에는 우상향이 돼. 거래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스캘퍼나 저처럼 장중단타인데도 좀 그 거래 종목이 횟수가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손익비가 나오기 때문에 더 빨리. 오늘 하루 종목, 두 종목 딱 정해놓고 주도주 종목만 딱 해야지라고 보통 가리키긴 하는데 스캘퍼들이나 장중 매매에서 좀 매매 횟수가 잦으신 분들은 돈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그 자금을 지속적으로 굴려요. 그 거래 대금을 늘리는 거죠, 계속. 왜냐면 이 전제 조건을 지키면은 계좌가 우상향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재능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게 재능인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공부는 한 달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되는 것 같아. 알 건 다 알아. 물론 여기에 경험치 관련된 거는 빠져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돌파가 뭐야? 고가 돌파, 전날 종가 돌파, 신고가 돌파.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사실? 눌림도 전 지지. 예를 들면 이런 데죠. 이런 데 눌리는 자리잖아요. 눌림. 나중에 이런 데 눌림. 전이 종가 눌림. 아니면 뭐 일봉 더 크게 튀어가지고 일봉에 저가 눌림. 눌림 이탈하면 매도.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니까. 들어가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 들어갈 때. 근데 뭐가 안 되죠? 손절이 안 돼. 진짜 웃기.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 역시 알고 있고. 매일 다짐하고. 안 되죠, 근데. 저는 그걸, 아유, 나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맨날 복귀하면서, 아, 내일은 잘해야지. 내일은 잘해야지. 내일은 기준 지켰던 거 해야지. 내일은 예술공대비 3% 떨어지면 말아야지. 컴퓨터 꺼야지. 맨날 하지만 안 되죠. 내가 보니 그게 재능이야. 아니, 그게 재능이라고, 진짜. 진짜, 그게 재능이야. 야, 그걸 몰랐네. 그걸 복귀하면 되는 줄 알았어. 바보같이. 제가 오늘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중공 올라가길래 현대 힘스 올라가고 뭐 가비아였나? 아니 뭐 여튼 이 시리즈도 올라가길래 상식적으로 군집을 잃었다. 가겠다. 탔어요. 여기서. 요런데 저가를 눌림 정도로 갖고 미리 일단 탄 거야. 아니 뭐 여기서 타나? 뭐 이러면서 가겠지. 거래량 믿고. 자, 아까 제가 뭐랬죠? 제가 어디에서 사든지 사는 순간 그 다음은 50대 50이야. 이걸 알아야 돼. 오르든지 내리든지야. 아니, 아니 내가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14,000원이야. 근데 그 다음 봉에서 14,000원인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오르는 경우, 그냥 제자리인 경우, 그냥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냐? 왜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만 있냐라고 말장난 할 만한 그런 요지가 있는데, 보세요. 내가 14,000원 샀는데, 다시, 사자마자 그 다음 14,000원 유지돼. 그거는요, 왜 빼냐면, 액션을 안 취하잖아. 우리가. 내가 산 가격 그대로면 액션을 안 취하고 있다니까? 안 취하고 있다고, 있는 중이라니까. 액션은 언제 취해? 올라가지고 팔거나, 익절하거나, 내려가지고 손절하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그대로인 가격도 없겠거니와 설령 있다고 해도 제외시킨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액션을 아무것도 안 취하니까. 아무리 뭔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확률이 높고 만약에 거래대금이 빵빵 터졌다 칩시다.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거래대금이 빵빵 터졌다 쳐. 그래도 사는 순간 50대 50이야. 1대 1이야. 확률이. 그러면은 내 계좌가 우상향이 되려면 내가 정한 금액. 만약에 장중에 저점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라든지 마이너스 1%. 그죠? 이거 1% 잡읍시다. 여기서 손절이 나가야 돼. 기계적으로. 뭐 어디 뭐 앞에 그 눌림 자리 이탈 힘이 나발이 다 필요 없다니까. 뭐 라운드 픽에 가기 위해서 지켜보고 그 이탈하면 이탈한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보세요. 왜? 세배가 필요하댔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가 뭐 잘 못하는데 제가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중간에 샀어요. 그럼 언제 팔아야 돼? 여기서 의미 있는 그 눌림자리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탈할 때 기계적으로 던져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꼬리가 여기까지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를 보고 있는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려 봐봐.
기다려 본다고 쳐. 2.75%에 마이너스 2.75%. 이 꼬리가 만약 여기까지였어.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볼 거야. 여기까지 반등 나왔네? 그럼 좀 더 기다려. 그러다가 여기서 손절 쳐. 2.75로 손절 치는 거야. 그럼 볼 때는 8%, 9%를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냐고, 장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중 매매를 한다면은 1% 내외에서 끊는 경우가 많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0.5%라든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손익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한 이 정도 나왔어. 0.8%야 마이너스 여기가. 근데 0.5% 계산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겠어. 왜냐면 이것만 봐도 그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리를 안 보는 이유가 자기 손익비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장중에 플러스 3% 이상 그 목표야. 그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때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래야지 손익비가 나온다. 그리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3%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도 막 들어가. 장중에 개 잡주라도. 속된 말로 스캘퍼 하시면 좀 약간 스캘퍼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먹고 빠지는 그런 분들도 왜 그렇게 수익이 나냐면 손익비가 맞아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못 골랐다 해도 나는 마이너스 1%만 되면 손절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계속 들어가는 거야.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내가 여기서 들어가든 여기서 들어가든 내가 플러스 3%면 3%가 내가 마이너스 1%가 되든 둘 중에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익절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막 들어갑니다. 슈팅 이런 거 나오면. 근데 돈을 막 벌어. 원래 그런 거 하면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분들 거 되게 많이 보고 속된 말로 호가창 보고 막 하는데 호가창에 막 이유를 던지고 막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계좌가 그런 계잡주를 하면서도 올라가냐. 손익비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주사위가 처음 굴릴 때는 6이 나올 확률이 6이 나오거나 아니면 6 이외의 숫자가 나오거나 처음에는 50대 50인데 계속 굴리면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손익비를 맞추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계좌 우상하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10개, 20개, 30개씩 하는 거야. 왜? 나는 마이너스 1%에 손절할 자신 있거든. 플러스 3%에 익절할 자신 있거든. 더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플러스 3%에 익절하거든. 그걸 100번, 20번 하잖아요. 계좌 우상하는 거야. 왜? 손익비가 나오니까. 어차피 들어가면은 50대 50인 거야. 자,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뭐가 문제냐. 마이너스 1%에서 정말 손절할 자신이 손절이 되냐. 플러스 3%에서 익절이 되냐. 99%는 못한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는 거의 99.9%인데 못한다. 그럼 이걸 노력하면 되냐?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저도 안 되더라. 그럼 되는 건 뭐냐?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겠니, 그거? 절대 안 된다. 이유 모르겠다, 저도.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손절치고 플러스 3%에 익절하시는 분들을 뭐라 부르느냐? 재능. 아니, 씨, 이게 재능이더라고.
아니 이게 재능이더라고. 컴퓨터 9시 30분에 끄는 거 그게 재능이더라고. 다들 알아. 그게 재능이더라고. 어? 나 9시 30분에 컴퓨터 끄는데 저도 꺼요. 저도 10시 전에 꺼요. 그럼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 한 번, 10번, 한 달 할 수 있어. 평생 주식하면서 할 수 있냐? 한 번이라도 못 하잖아요. 손익비가 안 나와. 손익비가 안 나와요. 손익비가 안 나오면 제가 뭐랬죠? 계좌는 밑으로 빠진다. 알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장중 단타를 치면 돈을 절대 못 번다라고 댓글에 많이 달리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예,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거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게 재능이다. 손익비 안 나오면 절대로 계좌 우상이 할 수 없다. 내일부터라도 마이너스 1% 되면 끊고 플러스 3%대까지 기다려가지고 익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 얘기 들었을 때. 막 제가 설명하니까 이거 이해가 막 되지. 이해가 막 될 거야 막. 그렇네. 내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제가 이걸 몰랐겠어요? 1년 전, 2년 전에도 몰랐겠냐? 알았지만 지도새도 없이 그 방금 말한 내용은 또 까먹고 이런 헛짓거리들을 합니다. 마녀 사냥자. 이게 뭐야? 저는 제가 산 캔들의 저가를 깨면 보통 여기서 손절을 하죠. 근데 어쩔 때는 되게 그때그때 손절하죠. 근데 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익비가 안 나오죠. 알면서 이거 왜 했어?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 나도 모르겠어. 무슨 무슨 여기에 그 희망을 걸었는지 모르겠어.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왜 걸었는지 모르겠어. 설명 못 하겠어. 여러분도 이럴 겁니다. 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장이 좋아서 가만히 샀다가 해가지고 오르시는 분들 아니면 일봉 눌림 잡아가고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돈 못 벌어요. 100% 제가 장담합니다. 돈 버신 분들이 지금 딱 수익 났을 때 멈춘다? 멈춰가지고 수익금 챙겨가지고 이제는 주식시장에 안 들어온다? 쟤는 그런 분들 쟤는 99%는 지금 장 좋았을 때 먹었던 거 종배로 많이 먹죠 다들. 그분들 지금 개화장 나고 있을 거다. 난 100% 장담합니다. 경험치가 있던 없던. 왜? 99%의 안 들 확률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종배를 하던 장중 일봉 매매를 하던 일봉 눌림 매매를 하던 뭘 하던 손익비가 안 나오면 잘 보세요. 내가 일봉 눌림 매매를 해. 그래서 신용이 되면 신용 쓸 거고 미수 빼고 미수는 이틀밖에 못 가니까 신용 안 쓰고 그냥 원금을 해도 똑같아. 그냥 눌림을 잡아. 여기가 저가라고.
저가 여기 안 왔어. 못 샀어.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다 올라탔어. 좋게 봤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내가 산 금액에 마이너스 5% 잡는다든가 마이너스 10% 잡는다든가 하잖아요. 그죠? 일봉 매매를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막 이런 데 잘 잡았어. 근데 나는 원래 계산이 마이너스 5%까지는 열어둔다 라고 하신 분들이 여기서 마이너스 5%가 안 됐어. 여기 이렇게 이탈을 해도. 그래서 안 팔고 있었어. 근데 계속 올라가. 어쩌고저쩌고 버티다 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15%에서 팔아야 되죠. 과연 플러스 15%가 됐을 때 여기 만약에 여기다. 이 양봉이다. 돌파 직전이야. 팔까요? 결국 어디서 파냐? 이런 데서 팔 거란 얘기지. 일봉을 아시니까. 종가 보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몇 프로?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15%인데 여기까지가 11%야. 괜찮죠, 수익? 근데 이직 계속 하잖아요? 계좌가 우하향한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논리 때문에 계속 주식판에 있으면 결국은 까먹는다. 아마 못할 거다. 제가 막 글도 못 읽고 숫자도 모르고 소위 말해서 약간 전능하다는 그런 인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대학도 다 나오고 근데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머리로만 알지 결론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수가 좋을 때 지금처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왜? 99%는 이 짓을 하니까. 근데 버티다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가 우상향할 때, 속된 말로 장이 좋을 때, 그때 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때는 벌리거든 이게. 헛짓을 해도. 손익비가 안 나오는 싸움을 해도 벌리거든. 그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그 유튜브에서 가끔 그 바이셀 마크 찍힌 거 고수들 보여주잖아요. 막 몇십억 트레이더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B B B B B B B 셀셀셀 다 뚫렸는데 자기도 알아. 지금 여기 여기 무너진 거 B B B B B B B 평다가 이렇게 들었을 때 올라올 때 셀셀셀셀 근데 원체 액수가 크니까 2, 3천만 원 수익 들어갈 때는 한 40억 50억 들어가고 그게 뭐야? 여보세요. 그들도 못해. 99%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시황 매매라고 뉴스가 그럴 것 같고 자기가 분석해봤을 때 그럴 것 같대. 제가 말했죠. 거래대금 터지고 뭐 그럴 것 같아도 사는 순간 50대 50이라. 그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 자본 관리만 한 거예요. 내가 50억 있는데
300만 원씩 사. 그래도 뭐 한 40억 남아있네? 계속 받았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마음 편해. 근데 반등 올라왔네? 본전 이상이네? 좋아, 좋아, 좋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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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그래, 한 2천 먹어. 아니, 2천 먹으면은 저 갖다 팔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못 파는 이유는 이런 데서 설령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하니까 수익금이 2천 원이더라. 못 팔죠. 제가 이제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안 됩니다. 설령 제가 이번에 다른 분들처럼 시장이 좋았잖아요. 단타를 안 치고 정배를 해가지고 뭐잘 먹었다 쳐도 아마 그러면은 어깨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깨져도 계속 돈 넣고 이질을 했을 거야. 거의 밑바닥을 가야지 알아요. 한 번 꼬꾸라지잖아요. 잘 먹다가 본 돈을 내가 만약에 보통 100만 원 넣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아니 100만 원 넣고 하다가 200만 원을 벌었어. 한 달 동안. 그 마이너스 한 30만 원 났어. 괜찮죠? 그래도 플러스 70이니까. 괜찮아. 또 해. 하다가 한 번씩 꼬꾸라져고 만약 다시 그 본전이 됐어. 눈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한 달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뿌듯해가지고 어깨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다음 달에 잘했어. 8, 9번 한 10일 동안 잘했는데 마지막 한 번 딱 실수 딱 한 번 했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 1% 끊어야 됐었는데 눈 돌아간다니까 이거. 그리고 다음번 잘해야지 해가지고 아직 수익금 예수금이 남아있을 때 신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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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한 번 또 나와. 그럼 당연히 까일 거 아니야. 벌어둔 금액만큼 까요. 왜냐면 비중 조절 같은 걸 한다고 해도 곧잘 한다고 해도 손익비를 못 맞췄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계좌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그 사이 그래도 경험이라도 있으면 올려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지금 내 계좌가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신 분들은 뭔가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된다. 그게 나일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내가 설마 이렇게 가고 있었다.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1% 매매니까. 내가 그 1%에 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그래도 수익이고 지금 현재 뭐 스케이핑을 잘 치고 지금 현재 뭐 종가 베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급하잖아. 나는 잘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나는 내 예수금 50%씩 꼬박꼬박 잘 벌고 있어. 근데 100억 200억씩 버시는 분들 보면 기가 막혀. 언제 나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지금 100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언제 하루에 2천만씩 벌지? 마음 급해지거든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90%는 깡통 차고 아니면 깡통 안 차더라도 자기가 번 돈도 거의 50% 이상 다 토해내서 무한양하고 있고 그 중에 10% 중에 또 기겁기겁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기겁기겁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 그 중에 또 몇 명은 또 잘 가다가 막판에 꼬꾸라져. 결국 남는 것도 2%.
쉽지 않다. 제가 보니까 쉽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다.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있죠. 재능이다. 재능이다. 다른 게 재능이 아니다. 신기하게 그건 재능이다. 근데 제가 그걸 복귀하고 매일매일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하면 될 줄 알았어. 시장 분석하고 시황 보고 뉴스 보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과연 내가 이걸 기가 막히게 할 자신 있나? 과연 내가 마이너스 3%까지만 보고 있는데 여기가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아. 경험상. 근데 버텨서 가지고 마이너스 4%까지 됐어. 그리고 결국 올라가. 역시 그래 갈 것 같더라니. 호가청 보고 뭐고. 이미 그 사람은 나중에 계좌 오해야 나. 이거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도 저는 감히 말할 자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끊을 수 있냐. 거의 못 끊는다. 시장에서 이미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두 번 먹을 때도 많았고 근데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벌어드는 걸 또 토해낼 거다. 왜? 손익비가 안 맞는 상황이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위에 마이너스 3%에서 이 마이너스 4% 됐을 때 여기 분명히 이 아랫골 달고 나올 건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손이 안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계좌 우하향할 거다. 이게 재능이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해도 안 될까를 수없이 고민해 본 결과 맨날 공부한 대로 안 한다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재능이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수급이 어떻고 일본 위치가 어떻고 뉴스 시황이 지금 뭐 어떻고 일정이 뭐 어떻고 나발이고 들어가는 순간 50대 50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기는 거야.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개 잡주 마녀 공장에 가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3% 먹으면 똑같이 번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금이 받쳐주는 종목이잖아. 보는 거지 뭐. 주도주 아니어도 보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보는데 누가 날 이렇게. 안 그래? 주도주 안 해도 돼요. 스케일핑 쳐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0점 조정해가지고 모으면 되지. 근데 왜 안 되냐? 얘가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보다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된다 이거지. 더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장중매매가 더 어렵다라고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눌림을 잡으면 되냐? 그것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폭이 10% 열어둬도 올라갈 땐 30% 먹어야 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 이거 일단 챙길걸요? 일단 챙겨 먹고 다음 거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손익비가 안 나와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번 년 벌다가도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뭔가 알려주려고 막 하지만 결국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 근데 진짜 공감이 돼. 운이 따랐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원래는 30%를 먹어야 되는데 일봉 눌림을 잡아가지고 난 마이너스 10%까지 열어두고 30% 먹어야 되는데요. 벌써 20% 나왔어. 그럼 손익비가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원래 30%까지 먹어야지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유일하게 장이 좋았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드를 크게 불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운이 좋았다. 왜? 자기는 비중 그 손익비가 100% 맞추질 않았거든. 침착해님이 뭐 600원? 근데 은퇴한다고 했죠. 이 진짜 재능이야. 은퇴를 한다는 게. 아까 제가 말했죠.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먹었어. 이번 장주 그 뭐냐 코스피 우상향 할 때. 그 다들 돈 먹었어. 그죠? 초보든 뭐든. 근데 벌었는데 거기서 멈출 용자가 있으면 재능이라고 했죠. 침착해님 딱 그걸 한 거야. 600억이니까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싸잡아 가기에는 자기가 뭐 예적이 많으니까 그렇게 번 거지. 1,0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을 벌던 100억 가지고 300억을 벌던 똑같은 거지. 근데 멈출 수 있냐고.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 되려면 뭐예요? 월별 수익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한 2천 정도는 찍힐 수 있어야 돼. 내가 1억 가지고 2천을 찍던 100만 원 가지고 2천을 찍던 1,000만 원 가지고 2천을 찍던 100억 가지고 2천만 원을 찍던 근데 그렇게 전업 투자자라고 할 만한 꾸준히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지. 그 얘기인 즉슨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력은 둘째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저는 돈으로 쳐맞고 정신 차리고 만약 정신 못 차렸으면 더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가면 정신 차리면은 될 것 같아. 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전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만 저는 성향이 급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깡통을 더 빨리 차고 더 많이 찬 것뿐인 거지. 오히려 어설프게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증명이 안 됐어. 이런 사람들. 오히려 이 바닥에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 저 같은 사람은 더 크게 잘 나가든지 빨리 개박살 나든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포기를 하면 포기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어설프게 막 이렇게 막 약간씩 우상향하는데 느낌은 있는데 근데 지금 우상향하는 의미가 없죠. 계좌가 장이 좋았으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 이뭐 바이셀만큼 뭐저 제 개인적인 매매 영상이다 보니까 뭐 한대 그냥 뭐 의미 없어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날씨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요 근래 느꼈던 그냥 생각들을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실력에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죠? 그냥 제가 여태까지 해보고 나서 어, 정립된 제 생각을 조금 푼 겁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풀어봤습니다. 사실 뭐 제 영상을 본 사람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혼잣말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방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가 무섭냐면 혹시 안 되는 걸 혹시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러분들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99% 거의 대부분이죠. 안 된다 봐야 돼. 결국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가 휴가 나가지고 가끔 친구들하고 강원랜드 가서 뭐 돈 딸 때도 있고 돈 뭐 잃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놀러 갔다 오는 그냥 어떤 그 취미라기보다는 그렇지만 가끔씩 그냥 노는 그런 그런 바닥이에요 이거 그냥 이걸로 돈을 번다? 빌딩을 산다? 집을 산다? 아, 쟤는 1% 1%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는 거의 100%인 사람은 재미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다 해봐.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네가 내가 보니 너 하는 짓이 너는 뭐 원래 못하게 돼 있어. 너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랑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99%는 저랑 똑같습니다. 제가 100% 장담할게요. 왜냐고요? 아니, 저도 그랬거든.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 영상에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아니, 공부했다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얼마 남았죠? 아, 이거 안 나오네.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튼, 오늘 좀 길었네요. 주저리. 새벽 되면 그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웃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저 하수 새끼도 있구나. 라고 그냥 넘기셔도 되고, 내가 1%가 아닐 확률이 99%인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난 돈 벌고 있는데, 그래, 너 99%. 결국은 어떻게 된다? 손익비에 못 맞췄기 때문에 계좌는 우상해 간다. 너는 이걸로 생활비, 용돈벌이, 뭐 담배값,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걸로 어깨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좀 해.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걸로 인생 역전 전업 투자는 불가능하다. 전 장담합니다. 전업 투자자는 그런 일자리 없이 하는 거라서 매월 그런 돈을 만들지 못하면은 퇴출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계좌가 약간 조금씩 우상향 할 때도 있고 이걸로 뭐 사 먹기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이러신 분들은 재미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어깨 좀 뽕 들어가 아야 그건 그렇게 아야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살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1% 내에 든다?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다 꺼져라. 내가 봤을 때는 다 꺼져야 돼. 너네들 다 결국 여기서 용돈벌이는 해도 침착해니 김씨 불가능하다. 난 좀 될 것 같은데 나 약간 요렇게 되는 느낌인데요 계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계좌가 올라가시는 100명 중에 99%는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이거다. 그중에 1%다. 그러니 쉽지 않다. 내가 그 1%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인 거지. 쉽지 않다. 저는 노력으로 월급보다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잘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또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희망을 좀 찾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령 내가 계좌가 약간 이렇게 가고 있었어도 과연 내가 그 1% 안에 들었을까? 왜냐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한 달에 1천만 원씩 버는 한 달에 월급 이상 버는 전업 투자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것도 1% 안에 든다고 봅니다. 침착해나 김씨나 이 정도 급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1% 안에 든다고 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되고 계신 분들은 상위 1% 안에 든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 벌어야 전업이 되죠. 한 달에 1, 200 벌어가지고 전업이 안 되죠, 사실. 1, 200 꾸준히 버는 사람들은 전업이 안 돼요. 언젠가는 왜 안 되냐? 언젠가는 시드를 키워야 돼. 근데 보세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꾸준히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돈도 잘 빼. 비중 리스크 관리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꾸준히 해. 근데 결국은 내가 확실하게 벌려면은 시드를 넣어야 돼요. 100만 원 넣다가 1000만 원이 됐을 때 여태까지 100만 원씩 꾸준히 1년 동안 벌어온 걸 한두 달 만에 500만 원 까먹으면 반년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때도 멘탈을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비중을 올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비중을 늘려야지 한 달에 1, 2천 벌게 되는 거거든, 사실. 1억 가지고 1, 2천 버는 거랑 500만 원 가지고 1, 2천 버는 거랑 똑같긴 한데 500만 원 가지고 1, 2천 버는 거는 진짜 개 능력자입니다. 재능이.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개 스캘핑을 치지 않는 이상 500만 원 가지고 2천씩 벌기가 쉬운 게 아니다. 풀미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스캘퍼들은 능력이라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1억 가지고 1, 2천. 이것도 능력이죠. 근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낮겠죠. 근데 잘 보세요. 현금 1억이 있으면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죠. 장기 투자자처럼. 1억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처럼.